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관상학의 대가이신 저희 노승우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오늘은 노승우 교수님을 모시고요, 관상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우 쟤는 바람둥이 같이 생겼어, 아우 쟤는 참 착실하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바람을 피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좀 바람 피는 형, 어디가 어떻게 생기면 그 사람은 바람기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부부궁 자리가 좋아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네. 바람을 피는 것은 뭔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부궁 자리가 어디냐면 요 눈꼬리 있는 자리. 네. 예, 눈꼬리 있는 자리. 거길 어미 간문이라고 하는데 그 어미 간문 자리가 함몰되거나 지저분하거나 거기에 흙지, 네. 뭐 검은 점 같은 게 있다든가 주름살이 좋지 않게 얽혀 있다든가 하면 그것도 좋지 않죠. 그리고 거기 기색이 항상 홍륜하거나 자린한 기색이 있을 때는 네. 가정이 원만하고 꾀를 팔지 않아도 그 집안은 구스름하니 잘 네. 지나가는데 네. 거기가 탁하면은 지금 현재 냉전 중에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예, 부분이죠? 거기가 이런 부분. 네. 아주 암흑하면은 네. 가정정리한 놈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가 벌써 정리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은 남편복이 있고 없고는 그 부부궁 자리도 좋지만 이마도 중요해요. 이마는 하늘이기 때문에 윗사람 남편복으로도 보죠. 그래서 이마가 대빵이마 또는 이게 아주 좁은 사람, 함몰된 사람, 뒤로 후퇴한 사람, 남편복이 많지 않죠. 네. 예, 그런 것을 잘 보면 될 겁니다. 아마. 네. 또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은 자기가 바람이 핀 게 아니라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은 맞죠. 배우자 바람 피는데 그 사람 얼굴은 나타나지만 이 배우자한테도 나타나요. 즉 자기 와이프가 바람난 네. 와이프하고 같이 살면은 네.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그 남자 신랑 얼굴에도 부부궁 자리가 좋지 않게 나타나요. 네. 예. 서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게 얼굴에 그렇죠. 딱 나타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남자고 여자고 저 사람이 스태미나가 좋은가 나쁜가. 네. 저녁에 네. 스태미나가 좋은지 네. 나쁜지 그것을 아는 네. 건강미를 아는 방법은 그것은 어딜 보냐면 와잠을 봐야 돼요. 네. 와잠. 누울와자 누에잠자 잠자는 누에처럼 도독하다고 해서 요 밑에 여기 네, 네. 애교살. 네, 예, 네. 그 애교살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애교살 거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보는 자리인데 자기 스태미나하고 자녀궁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눈 밑에 사막이 점이 있으면 눈물점이라고 눈물을 받아먹는 점이라고 옛날 할머니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누구로 눈물을 받아먹느냐. 왼쪽은 아들이고 오른쪽은 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장남, 중남, 소남, 외남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그 사막이 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와점이 전혀 없는 사람, 펀펀디디한 네, 사람이 네,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그 스태미너도 좀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 보리 농사는 짓지만 악기바리 농사 짓기가 좀 어렵다. 악기바리는 안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보리만 많이. 네. 여기에서 그렇게 보리는 하고, 딸입니다. 네. 악기바리는 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거기가 이제 너무 또 축 처져도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의무방어전도 잘 하지 못하면서 밖에 네. 나가서 진영방어전 한다고 껐떡거리고 다니면서 그 난잡하게 성생활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네. 거기가 지저분해요. 여기 밑에가. 예, 와점이 지저분하고 여성들 그 자궁 드러낸 분들 보면은 네. 거기에 또 이제 도도도로하니 그 기색이 또 틀리죠. 예, 성병 걸린 사람들 또 틀리고. 뭐 예. 이렇게 좀 오돌오돌 막 네. 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예, 접사상 나기도 하고 네. 기색이 바뀌기도 하고 거기가 바로 스태미너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남녀가 똑같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풍만하고 기색이 좋으면 저 사람은 지금 네. 좀 충만하다. 예, 네. 충만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 남자를 볼 때도 여성분들 남자 볼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요 이렇게 좀 잘 보시고요. 거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까맣거나 뭐 너무 이렇게 늘어졌거나 이러면 안 좋다고 하십니다. 네.
교수님, 예. 제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예. 이렇게 얼굴에 막 돈이 터덕터덕 붙어 있는 그런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부자로 살 얼굴요. 예. 글쎄, 부자의 상은 뭐 한마디로 딱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뗄 나무꾼처럼 아주 돈 붙은 데가 하나도 없는 얼굴인데 네. 압구정에서 몇백억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어디가 잘생겼나 하고 네. 보니까 네. 그 사람 얼굴 잘생긴 것이 네. 딱 턱이더라고 보니까. 아, 예, 턱이, 돈이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엔 그 사람은 이 얼굴에도 이제 이게 초년, 중년, 말년이 있는데 네. 아마 초년, 중년까지는 어렸었고 아마 말년에 어떻게 네. 개발이 되면서 강남 개발이 되면서 땅 부자가 네. 되면서 땅 부자. 아마 네. 일어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장 재물을 볼 적에 중요한 것은 재산궁을 보는 것은 코라고 하지만은 네. 코만 잘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코가 높은 대신 이 부각, 이 네. 턱이 좋아야 돼요. 아, 턱이. 이게 마치 그 풍수에서 얘기하는 여기가 혈이라면 이것은 안산이거든요. 네. 안산이 먹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사람의 얼굴도 네. 그 턱이 잘해서 조응을 해준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선 그 부자의 상 특징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코의 특징이 있죠. 아, 여기요? 예, 중앙. 네. 이 안면 12궁으로 말하면 거기를 재백궁이라고 해요. 네. 재물재자 비단백자. 네. 마치 재산궁이라고 요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코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코가 다 재산궁이 아니라 요거 콧대가 시작하는 연상, 수상 요 자리는 사실은 지배욕, 권력욕, 예. 명예욕.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콧대가 조금만 나였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다 하는 얘기도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코가 전체가 다 재물이 아니라 여기는 연상, 수상 자리는 명예욕과 지배욕이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재물을 갖다가 획득, 네. 베팅하는 것, 이것은 준도, 요 코머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대 정의, 이 코방울, 이것은 주머니죠. 아, 지키는 힘이죠, 이제 또. 네. 그래서 이 코가 어떻게 생겼냐. 코가 가장 좋은 코는 현담비, 그 다라멜 현자, 쓸개담자, 쓸개를 다라맨 것처럼 위는 가늘고 밑으로 그러면서 폭 새어가서 코 구멍이 보이지 않고, 네. 예, 준두가 높고 난대 정의가 뚜렷해서 마치 저 안동 하해 마을 탈 보면은 하회탈. 육종마늘을 쭉 뻐개서 붙여놓은 것처럼 네, 네. 그런 네. 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각입니다. 네. 코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이 지각 턱이 네. 뒤로 후퇴했거나 쭉 빠졌으면은 이렇게. 소용이 없죠. 네. 코가, 이 턱이 앞으로 오고 가서 조응, 코와 중악과 부각이 서로 응해주는, 서로 바라보는 듯한, 네, 네. 예. 그래서 옛날부터 복 있는 여인들 주걱턱이를 얘기를 했죠. 예. 그래가서 그 지각이 특징이 있고, 부자하고 귀한 거하고는 틀려요 또. 출세해서 귀하고 남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은 그 부상하고는 별도예요 또. 그 특히 관록궁이 발달돼 있죠. 관록궁이 어디냐면 이마예요. 네. 이마가 잘생긴 사람. 이게 뭐냐면 천인치 삼재사상이거든. 이 눈썹 위를 하늘이고 눈썹부터 코끝까지를 여길 사람이고 이 인중부터 지각까지를 땅이라고 해요. 땅. 천인지 삼재사상.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니까 이마가 귀하고 천한 걸 말해줘요. 네. 그리고 이 하정이 네. 지가 땅이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돈이 입굽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연형으로 봐도 이게 이제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주 이제 어렸을 적, 이걸 유년운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렸을 적엔 귀를 보는 거거든요. 귀가 1살부터 7살까지가 왼쪽 귀고 8세부터 14세까지가 오른쪽 귀고 이마가 15살부터 30까지를 이마를 보는데 이 이마 15살에서 30 사이에 귀하고 천한 것, 그 사람의 학위나 직업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마가 대빵이마, 이마가 좁은 사람, 이마가 또 가운데가 움푹 파인 사람, 이런 사람이 별로 없죠. 이마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마가 넓고, 그리고 넓어도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네. 솟아 있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하게 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입이나 어떤 그런 저기도 틀립니다. 딱 보면 한일자 입, 아니면 늑사자 입, 다물었을 적엔 작은데 입을 벌릴 적엔 크게 벌리고, 예,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 눈썹이 그 사람이 어리석은지, 총명한지, 귀한지, 천한지,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눈썹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성을 할 수가 있고, 눈썹이 수려하게 잘난 사람이 역시 그 사람 심성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썹이 앞으로 뻗인 사람, 상당히 키가 강하죠. 태강하고, 눈썹이 역생한 사람, 내로스러움하니, 그 황방미라고 하는데 눈썹이 역생하고 혀로가 튀어나오고 제명에 못 가죠. 사고사나 뭐 객사나 이렇게 가는 수가 많죠. 눈썹이 이게 이제 눈썹은 그 사람의 의표거든요. 속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파한대소하고 입으로 웃기 전에 뭐를 해요? 눈썹이 먼저 싹 웃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나쁜 얘기가 입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눈썹을 찡그린단 말이죠. 자기의 의표예요. 그리고 사회성이고. 그래서 눈썹이 무엇보다 잘생긴 사람. 이게 그런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빨리 성공한다. 귀한 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교수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어렸을 때 잘 사는 것도 좋고, 중간에 잘 사는 것도 좋은데, 사실 말년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노후에 비참하게 저 서울역에 가 있거나, 쪽방에 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년운을 좀 잘 사는 그런 관상이 있든지, 아니면 말년운을 좋게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원래 이제 그 얼굴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3등분을 해서 상정, 중정, 하정, 촌인지, 삼재사상, 초년, 중년, 말년. 여기. 그러니까 말년이면 이 턱이죠. 턱이 60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75세까지를 관장하니까요. 턱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안곽이 생겨야 돼요. 얼굴 안자 성곽자, 즉 얼굴에도 성곽이 가에로다 삥 돌아오면서 넙디디 하면서 이렇게 명문 앞에 주름이 생기고 턱 밑에도 주름이 한두 개 생기고 하면서 생겨야지.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그 떼똑하니 카메라빨 잘 받게끔 생기면 그건 노년복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75세 이후에 지금 백수 세상인데 백수까지 25년 동안은 바로 안곽으로 쭉 돌아서 백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얼굴이 좀 노년에는 노년답게 생겨야 된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걸 주름살 생긴 것을 자꾸 끌어당겨가서 자꾸 피우고 올려서 당겨가서 하는데 사실은 안곽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분을 만났어요. 방송을 보고 찾아왔는데 자기는 이 옆에 이 광대뼈, 이 광대뼈에서 그러다 그 귀 쪽으로 가는 이 역마고를 깎으려고 예약을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상이 무슨 상이냐면 이게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형이죠. 여기 중정이 발달하고 이마도 뾰족하고 턱도 뾰족하고. 그런데 이게 역마골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역마골에서 턱 밑으로 주름이 생기고 있는데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뼈를 깎는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은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업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가지고 살 텐데 그 하는 일이 혹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일이냐니까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자기 사는 데는 부산에 살고 그러면서 해외 나가 있는 것이 반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만약에 깎고 나면은 그 편안하게 사는데 일복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노년이 힘들 것이다. 왜? 턱이 뾰족한 데다가 주름이라도 밑에 턱 밑에 져서 안곽이 생기면 그 뾰족한 턱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땡기고 이걸 깎고 해가서 그러면은 복을 털어내미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년은 이 턱과 안곽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하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정자산이냐 유동자산이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콧방울 이것이 유동자산이라면은 이 고정자산 이건 창고거든요. 양자가 이 창고. 이 시골이 발달했느냐 발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늦게까지 말년까지 고정자산으로 잘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니면은 일순간 운졸적에 좀 잘 나가다가 또 말년에 또 고생스러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저축이나 어떤 적금이나 뭐 이런 것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리고 고정자산이라면은 적어도 부동산 쪽. 예,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번 소유하면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거로 다 고정자산은 성공한 사람이냐, 유동자산은 성공한 사람이냐는 얼굴에 그걸 구분을 하는 거죠. 그 여기가 발달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노후에 좋을 쓸 적에 돈을 잘 좀, 관리를 잘 해야죠. 관리를 해놔야죠. 참,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사업을 하는데 딱 몰아버렸다.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사람이 서울역을 가실 수가 공격적으로 살 때가 있고, 네. 배팅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네. 방어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는데, 네. 내가 좀 운이 좀 하향세라고 한다면 일단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네. 좀 보수적이고 수익률이 작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될 테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좀 운이 좋을 때 같으면은 옆에 사람이 볼 적엔 저거는 무리한 거 아니야? 좀 모험하냐?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배팅을 좀 올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가고 물러설 때를 구분하는 거죠. 예로부터 그 어느 정도 정승급 또는 어느 정도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지인술,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 그리고 자기 운을 때를 아는 기술, 이것을 섭렵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 기술을 배우는 게 내가 살아가는 지혜를 내 지혜 창고를 딱 만들어 두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교수님.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내가 나가고 물러서고 할 때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네. 안일불자, 마디절자, 네. 알지자, 절부지, 네. 때를 모르는 사람, 그걸 좀 악센트를 강하게 한글로 하니까 철부지가 되는 거죠. 네. 그 철부지를 면하는 학문이 바로 이 동양학입니다. 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부터 분석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네. 어느 도로에 와 있나, 내가 하이웨이인지 비포장도로인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앞에 네. 놓여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주식을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잘 팔고 잘 사고 이렇게 들락날락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준도요. 이게 획득.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하는데, 포착만 하고 이 주머니가 없으면, 콧방울이 없으면은 그냥 뭐 많은 돈이 오고 가지만 금방 나가는 거고, 이 주머니가 있으면 저축성이 있는 거고, 이게 들창고면은 이게 이제 또 안 되는 거고, 예. 그 재벌들 보면 이 법령이 이 팔자주름이 굉장히 크게 그리고 내려가는 특성이 있죠. 보면 예. 콧방울이 넓기 때문에.